네, 이번 강의는 요약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다른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번 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술 수험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약형 논술 문제, 논제는 항상 뭐야? 1번 문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약을 나름대로 본인이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논술의 심리 싸움인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요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여기서 좀 배워가면 훨씬 더 논술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요약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약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술의 요약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단순 요약. 이 단순 요약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비교 요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다? 단순 요약과 비교 요약 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논술 입시 대부분은 뭐야? 이러한 비교 요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단순 요약이 나오는데 단순 요약을 쉽게 표현하면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교 요약은 제시문 가나를 비교하시오 혹은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요약은 이제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은 뭐야? 그냥 평범하게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연 설명이 어느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플러스 그 부연 설명을 먼저 다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대학 입시의 논술은 비교 요약인데 특히나 이 비교 요약을 갖다 보게 되면 논술은 제시문을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게 시험의 원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시문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비교 대상의 제시문을 모아요 유추하여 해석 및 요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해라. 이것 보고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개 짝수 비교약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 짝수 비교약형은 서로 제시문 가와 나가 대립하고 있다는 이 대립성을 전제로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짝수 비교에서는 가를 먼저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시간 들여서 또 낑낑거리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읽어 내려가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까먹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 요약형 일 경우에는 먼저 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야?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시문 나를 읽어봤더니 나가 뭐다? 남자였다. 그러면 다시 제시문 가를 읽을 때 이 가를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서로 대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뭐다? 바로 여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또 예를 들어 제시문 가를 읽었는데 이게 지구의 북반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북반구였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남반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를 읽어봤는데 강북이다. 그럼 제시문 나는 뭐라고 그래요? 유추가 가능하다? 강남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한 상태에서 읽어보면 틀림없이 강남입니다. 왜? 비교라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두 제시문의 대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제시문 가나다가 나오는 거는 세개 홀수 비교라고 하는데요. 난이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론 강의에서 두 개 짝수 비교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고 세 개 홀수 비교는 뭐야?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제시문이기 때문에 뭐다?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시문 가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다는 우리가 어떤 내용일까 모르지만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논술을 제시문을 읽을 때는 우리 수험생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그 제시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단기적이라고 나왔다면 나와 다 둘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가 단기적인데 나는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어설프게라도 장기적, 굉장히 긴 안목에서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가는 단기적, 나는 장기적이 되겠죠. 그러면 다는 뭐다? 예를 들어서 가와 나가 합쳐진 단기적 플러스 장기적,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세계 홀수 비교는 제가 이론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한 거민빨이냐 빨판오냐, 즉 세 제시문 중에 두 개의 대립성이 존재하고 하나는 독립적인지, 아니면 각각 세 제시문 다 독립적인지,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세계 비교 요약형인 이 어려운 난이도의 3자 비교도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한 제시문을 이해했다면 다른 제시문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문 간의 관계에 따라서보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논술 제시문이 설령 한두 제시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떨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논술에서는 제시문이 작게는 3개에서 많게는 제시문이 6개까지도 나오는데요. 그 제시문 중에 하나라도 제시문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끔 출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제시문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고 시험을 봐라, 이렇게 의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타 제시문과의 관계와 논제의 출제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영어 제시문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학 입시나 편입 입시에서 몇몇 대학들은 또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영어로 나왔을 경우에 제시문 가가 예를 들어서 여자이다. 그러면 제시문 나는 이제 영어 제시문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 실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분명히 한글 제시문은 여자인 줄 아는데 제시문 나는 영어로 나와 있어서 문장도 어렵고 단어도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면 가가 여자다. 그러면 나는 남자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제시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시문 가가 먼저 영어 제시문이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패스. 그 다음 한글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맨 처음 나왔더라도 영어 제시문을 갖다가 나중에 보고 먼저 한글 제시문을 통해서 영어 제시문을 유추하는 게 논리상으로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제시문의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자면, 논술은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몇몇 제시문이 100%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추를 통해서 충분히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논술을 접근해 주시면 여러분이 단순 요약이 됐던 비교 요약이 됐건 결코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